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언니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출퇴근길에 단풍이 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예뻐요. 마음이 되게 스산하고 남자의 계절이구나 싶어요. 아, 단풍이 예쁜데 마음이 스산합니까? 가을은 남자의 계절. 단풍이 떨어진 거 보면서 남자는 아니, 되면 또 첫사랑 스산. 생각하고 그쵸? 첫사랑, 지금의 와이프? 늘 생각하죠.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좋죠. 값싼데요? 값비싼 요즘 말로. 인싸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요 정도까지 하고, 왜냐면 네.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오늘 부부 싸움이 크게 일어나니까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어떤 주제를 해볼까 했는데, 난임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주변에 난임인 분들이 아주 많고요. 또 그들의 걱정과 고민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난임 확정을 받은 어떤 분이 나도 너희 올리브노트에 글을 보면서 공감하고 그러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저 스스로를 반성을 했어요. 왜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참 배부른 소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죠. 알고 보면 또 화려하시기도 들더라고요. 하고 촬영하기에는. 네. 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이 난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난임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난임이 과연 무엇인가? 네. 난임이라는 건 일단 정말 사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임신이 가능한 상태인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결혼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갖는데 1년 이내에 임신이 될 확률이 8, 90%가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난임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짧죠? 1년이라는 네. 시간. 네. 근데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뭔가요? 이건 어떤 걸 아스팔트. 표현하실 아니 저희 방송 불가 용어인가요? 아니요. 피임? 근데 만약에 피임을 하다가 네. 피임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딱 1년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난임의 개념에서 보면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직후에부터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1년 정도 가졌는데 아이가 안 생겼다 했을 때 의미인 거고 예를 들어 피임을 중간중간에 한다던가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달라질 수 있겠죠. 늘어날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피임했던 기간만큼 또 생기지 않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 진짜 난임이 문제라고 생각한 게, 지난달에 부산에서 그 난자를 사고판 여성들 5명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얼마나 진짜 아이가 갖고 싶었으면, 그렇죠. 그렇게 오죽했으면 했을까 싶기도 한데. 네.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난임 진단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통계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 난임 진단자 수는 21만 1,500명이었는데 네. 그 다음해인 2015년에는 21만 4,600명으로 늘었고요. 2016년에는 22만 126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난임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그 관념이 좀 달라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결혼 연령 자체가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를 들자면 여성 만 나이로 봤을 때 보면 20대 후반 정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20대 후반 정도에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만 30세 이후에 결혼하는 케이스가 늘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막상 바로 애를 가지기보다는 그렇죠. 예를 들어 남편과 함께 좀 자유롭게 결혼했지만 연애하듯이 데이트를 하면서 아이는 좀 천천히 가지자 이런 개념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결혼의 문제는 깊게 따져보면 단순히 내가 늦게 하고 싶어서 혹은 짝을 못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 경제적 환경을 특히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집값 상승이요.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을 하는 연령 자체가 늦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돈을 모아서 또 이제 결혼을 하려다 보면 점점 그 기간이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혼 자체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난임 자체의 원인을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결혼 연령이 늦어진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처적인 게 네. 조건이 좀 약해진 것도 그렇죠. 난임 이제 자들이 많아진데 영향을 미쳤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 보면은 난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부 초단님이 아까 살짝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얼마 전에 복지부 쪽에서 네. 조사한 자료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난임 산모한 10명 중 3명이 네.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할 정도로 이제 우울증이 심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아까 우리 옆집원님 말씀하셨던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지금 난임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니까 산하기관의 개념인데 여기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2015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명 중 3명 정도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난임 여성 10명 중 3명 중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우리가 뭐 난임에 대한 정의도 알아봤고 또 난임의 이제 난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 또 난임의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좀 짚어봤는데 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돈을 벌려고 일부러 막 난임 환자로 막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제 주변 지인 중에서 본인은 30대 초반이고 결혼한 지 딱 1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막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에 하도 난임이 많다고 막 이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니 걱정이 돼서 병원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난임이시라고 시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아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정도 이렇게 되면 난임인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물론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이거 약간 장사치들이 그냥 장사 속으로 그렇게 난임을 정의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 생각인 거죠. 불안감을 좀 조성한다. 조성하거나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아이를 쌍둥이를 낳기 전에 산부인과 뭐 교수분들이나 의사분들이랑 얘기를 좀 들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명도 사실 늘었죠.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수명 자체도 늘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상태에서 결혼 자체도 늘어졌지만 이 수명이 길어지긴 했어도 실제로 생식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가임기 예를 들면 여성들의 가임기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35세 그러니까 노산 기준을 지금 일반 병원을 가시면 그 고위험 산모라고 해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위험 산모를 정할 때 만 35세 이후는 노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이게 만 35세 이전까지가 임신 확률이 높고 네. 그 이후로는 낮아진다. 현저히 낮아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난임의 정의가 좀 더 타이트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또 일찍 찾아가서 내가 난임이야. 그래서 난 치료를 해야 돼. 그러면서 약간 일적으로 이런 부부 관계를 맺다 보면 오히려 더 임신 확률이 떨어진다는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19금 얘기긴 한데 뭔가 내가 아닌 그런 정신 상태일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랑 그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번식을 위한 마치 그러니까 네. 생존 그게 약간 일처럼 느껴진대요. 일처럼 그래서 느껴지죠, 오히려 당연히. 임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원래 부부관계나 이런 것도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약간 그런 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딱 임신될 확률이 높다고.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었어. 네, 잘 아시네요. 우리 옆집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뭐 그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갖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뭐 시간 예를 들어 시간도 사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나를 받아. 부부관계의 뭐 날과 좋은 시간까지 날. 받아가지고 옛날에 왕들이 왜 그렇죠. 중전이랑 실제로 합국 그랬고. 날짜를 받아가지고 네, 그런 것처럼. 그거죠. 그것처럼 해서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날은 그럼 집에 일찍 들어와야 돼. 목욕 재개를 하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취재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아니 이건 뭐지? 이거는 마치 진짜 종족 번식을 위해서 기계처럼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고 아닌 날이 있을 텐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로 임신을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애가 생길 수만 있다면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모든 게 학설이고, 그러니까 학설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게 설설설이죠. 그렇죠. 카더라. 지금 카더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옆집 언니가 말씀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날 잡아가지고 했을 때 잘 안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카더라는 거고, 혹은 그렇게라도 잡아서 해야지 생긴다고 하는 것도 카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맞아요. 지금에 맞다고 한 연구 결과들도 또 뒤집히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난임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고민이 많은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게 난임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또 고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남자 입장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저도 남자지만 그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러니까 부부 관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나빠지거나 하는 케이스들에서 봤을 때 마치 이 원인을 기본적으로 약간 여자가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남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생각이. 아이가 안 실제로 생겼을 때. 병원에 가서 보면 그렇다고 여자보다 하더라고요. 남자의 문제, 그러니까 정자의 문제가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병원에 와이프분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꺼려하죠. 꺼리죠. 뭔가 아니 나의 생식 능력에 문제가 없어. 맞아요. 일반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자존심의 막 개념처럼 여겨지는.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안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양가에서 막 이렇게 거세게 막 헤어져 갔는데 결국에는 남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행여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남자분들 저도 남자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약간 스크래치가 나는? 우리가 예능 프로에서 많이 보지만 우스갯소리로 정자왕 난자왕이긴 안 하잖아요. 정자는 계속 생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자왕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남성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성적인 이런 생식 능력은 약간 자존심의 문제와도 직결되네. 좀 결부가 돼 있지 않나.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남자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자분들이 그렇죠. 아니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다들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경우들을 많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이세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일단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해보고 또 같이 여행도 가보고 분위기도 타보고 최대한 노력을 한 다음에 또 안 생기면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럼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성교육 강의를 또 듣고 오셔가지고 왔는데 그분께서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 쌍둥이 딸 쌍둥이를 낳았을 때 자연적으로 그리고 셋째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쌍둥이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나이가 꽤 있으세요. 계속 이렇게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도 서로가 매력적이어야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임신도 더 잘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연구를 한다고 서로 매력적이기 위해서. 좀 그거를 좀 알려주시죠. 그 저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그거는 솔루션의 일종인데 미리 또 말씀하셨네요. 네네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해보시면서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병원에 가서 아니 일단 조금 더 그 부분은 더 얘기해보죠. 우리 옆집 언니 얘기한 것처럼 네. 지금 이게 1년 이상 지난 그러니까 피임을 하지 않는 자연임신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난임이라는 정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바꾼다 이거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행을 간다. 그렇죠. 여행을 가고 좀 뭔가 뭐 술 한잔 한다. 술을 조금 드실 줄 아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가볍게. 그리고 약간 서로 그 판타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점점 재밌어지네요. 우리 지금 다들 어른이니까 네, 그런 어른인데 네. 요구를 맞춰줄 흥미진진하네요.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설정을 해주면 네. 개인적인 경험인가요? 판타지.
글쎄요. 남의 얘기를 하죠. 네, 남의 얘기를 네. 하는 게 주변 분들이 편할 것 그런 같아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저도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부부의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저는 이 난임이라는 정의를 내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각자 노력은 얼만큼 했나라는 걸 생각해보고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이 큰 거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에는 우리 실제 환경, 뭐 예를 들면 공해나 뭐 오염에 따른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정신적인 부분이 저는 되게 크다고 보는 게 실제로 주변에서 주변 분들의 사례를 보면 회사를 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 빡시게 다니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이거나 특히 정신적으로 지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두거나 혹은 잠깐 휴직을 하거나 실제로 요즘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애가 잘 안 생길 때 불임휴가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난임휴가 개념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도 있나요? 저희 회사도 있나요? 저희는 하면서 그 기록에 대해서 글을 쓰면 저는 그런 거요? 가능하다고. 올리브 노트네요. 그러면. 네, 생각합니다. 노트 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뭐든지 노트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회사한테 그렇게 노력을 하고 뭐 좋은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받아서 먹는다 어디 병원 찾아가지고 뭐 그리고 아까 분위기도 내보고 뭐 해외여행 좋은 데를 또 가보고 막 다 했는데 안 생겼는데 그 휴직을 하고 휴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생겨서 네, 바로 생기더라고요. 특히 기자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기자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저는 정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크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난임을 논하기 전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좀 노력을 해보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부초다님 공부하셨잖아요. 의료계에 힘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리님도 공부 많이 했어요. 급 공부하셨는데 하지만 요건 주부초단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저도 지금 이제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병원은 안 가봤어요. 근데 딱 병원 갔을 때 만약에 난임이다라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확 스트레스가 생길 것 당연히 그럴 수 같아서 있죠. 근데 불임이 아니라 남임이면 오히려 좀 마음을 불임이라고 하면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엔 불임은 잘 없다 그러잖아요.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죠. 아니 어떤 식으로든 네.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난임 원인이 여자한테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남자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원인은 분명 이제 뭐 어떻게 명확하게 이제 딱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여자한테 원인이 있을 때는 해부학적인 원인 어떤 자궁의 문제, 뭐 어떤 네. 자궁성 근종이라던가 네.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초음파 진단으로 일단 확인이 다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궁 근종은 또 건강검진에서. 쉽게 그러니까 치료도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호르몬적인 원인일 때는 혈액 검사로 확인이 다 가능하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초음파 진단이나 혈액 검사만으로도 일단 난임이 어느 정도 여부는 알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여성은 그런 부분이고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때요? 없나요? 네, 남성까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그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서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냉동했다. 뭐 그런 것도 그 원천적으로 아예 이제 해결 방안을 먼저 준비해 놓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난임이거나 불임이구나를 판단하기 전에 예를 들면 남자 입장에서 정자 생성이 아주 활발한 20대 그리고 건강한. 중후반 뭐 그렇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 뭐 중반 전 혹은 30대 초반 20대부터 사실 요새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면 이게 되게 많이 일반화됐다고 또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누구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비용적인 부분은 또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용적인 부분이 난자를 냉동했을 때는 1년 1회에 30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350만 원 정도 들고요. 매년 내야 돼요? 그 내년에는 그 연장이죠. 네. 연장. 최대 5년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고요. 연장은 1년에 10만 원. 그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병원에서 난자 보관 방법이고요. 그다음 정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이 정도면 된다고 해요. 남자 정자가 다르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1회 정도를 그러니까 1회
걸쳐서 냉동시키고 1년 정도 보관하는 게 한 지금 300만 원? 300에서 350, 예. 300에서 350만 원 정도 하는 거고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매년 10만 5년 원씩. 지나면 또 다른 다시 해야죠. 난자를.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난자를 냉동하는 경우가 네. 나중에 뭐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혹시 나도 난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혹시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그런 하기 분도 있고. 전에 하는 분들이 많대요. 왜냐면 항암 치료를 하면 방사선 쬐거나 몸에 아무래도 영향이 아. 가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뭐 부모님이 뭐 암에 걸리셔서 본인도 확률이 높다 싶으면은 해놓는 확률이 많죠. 이 난임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술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차병원 가 유명. 있는데 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걸로는 일단 여성의 가입 능력이 만 35세 이후부터 감소하고 37세 이후로는 급감한다. 이 병원에서 추천하는 난자 냉동의 나이는 적절한 나이는 만 35세에서 37세 정도로 보더라고요. 제가 딱 적정기네요. 그러네요. 뭐 혹시 나중에라도 더 나을 생각이 좀 지금 너무 비싸요, 근데. 그럼.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난자 냉동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죠. 따로 지원이 네, 없는 없어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난임과 불임 치료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지원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지난해 10월부터 이 난임 의료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이게 지금 2인 가구로 따졌을 때는 합산 소득이 월 370만 원 정도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합산 소득이 합산 소득이 저는 네 간단하게 그럼 거의 최저임금 간당간당하게 안 되잖아요. 되게 네. 적게 받은 그런 것처럼 안 되잖아요. 네. 네, 부부의 최저임금을 더해도 보통 400 정도.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 물론 지금 세전 세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200. 상당수가 저 이상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합산 370만 원이면 그럼 난임 치료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난임 치료하는데 그 신선 배아를 활용하는 체외수정 그러니까 시험관 네. 하는 경우에 1일 시술 비용이 평균 본인 부담금이 102만 원에서 114만 원. 그 정부 일회. 지원금 빼고요? 정부 네, 지원을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포함해서 그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만 그 정도. 비싸네요. 네. 그리고 뭐 난임 검진비, 약값 이런 거는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죠. 되는. 그래서 부가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그러니까 주변 사례를 들어보면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1회당 뭐 수백만 원은 기본으로 네, 들어가더라고요. 한 300만 원 정도. 네. 근데 이것도 많이 좀 낮아진 편이긴 하고 지원이 늘어난 거긴 하죠. 근데 지금 이게 몇 회까지 지원이 되죠? 시험관 시술은 7회까지 되는데요. 네. 신선배아는 4회, 동결배아 3회. 음. 인공수정 3회에서 총 10회예요. 근데 인공수정과 또 시험관 시술은 다른 네네네. 부분이니까. 부부 중에 여성의 나이가 44세 넘으면 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네. 그건 나이상. 아마 나이상으로 네. 가능성이 매우 네.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민간 요법. 요법으로 뭐 흑염소가 좋다더라 뭐 그렇죠. 이런 많죠.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한방 시술은 또 전혀 이런 왜냐하면 이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네. 그리고 이제 사례상으로도 아마 네. 그걸 내세울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사실 주변의 난임 부부들의 얘기를 듣고는 예전보다는 혜택이 늘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횟수 자체가 아마 늘었을 거예요. 예전에 네네. 비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회 내로 생기면 다행인데 네. 실제로 보면 안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이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 지인 중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뭐 시험관이나 뭐 인공수정은 아니었고 뭐 슈퍼 어쩌고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저도 몇 년 전에 들어서 그걸 하자마자 바로 이제 되셨대요. 아이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그러면 진작부터 이거를 추천해주면 되지 않겠냐,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생기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몇 년 전이니까 어쩌면 이것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들 하는 시술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 뭐 난임에 관련된 그런 난임 시술을 받은 분들의 글 같은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 소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해서 예. 주사기로 뽑아내가지고 사실 네, 시험관 시술 같은 쭈르륵 이렇게 경우에는 누워서 단체로 하는 게 너무 좀 그랬다고 하는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남성 입장에서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야동 보면서 막 이렇게 그 한 저거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 금욕하라라는 이제 가이드를 받은 다음에 병원에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전에 이제 금욕을 한 다음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주변 지인분의 깜깜한 방에 들어가더라고. 조그만 방에 의자가 있고 이제 TV가 있죠. 그렇죠. 야한 동영상 네. 혹은 야한 영화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틀어주는. 그러면서 소위 자위행위를 해서 정자를 생산해서 그걸 하는데 그것도 사실 남성 입장에서도 되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원초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아까 지금 소호 말씀하셨는 남성 입장에서 내가 뭐 하는 짓이라는 생각을 근데 이것도 안 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여러 번 그래서 뭐 하는 짓이라는 생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보다도 사실 보면 남성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만 여성들이 그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사기를 통해서 이제 난자를 그러니까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양수 되게 배에 뭐가 이렇게 되게 많이 차고 네, 몇 주 동안 그거 때문에 맞아요.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그래서 그 고통이 워낙 커서 남들은 뭐 한 번 1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 번 하고 그게 오히려 트라우마처럼 두려워서 또 받으러 가기 싫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어쨌든 받긴 해야 되니까 간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시술을 하다가 중간에 에이,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포기를 하자 라고 포기를 했는데 자연적으로 덜컥 또 생긴 경우도 있고. 경우가 예, 아주 드물지만. 예.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라도 사실 잡을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임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되게 다른 부분이라 아까 말씀하셨던 뭐 얼마나 아프든 얼마나 뭐 존심이 상하든을 떠나서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난자를 사고 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뭐 또 주변에 보면 그렇게 힘들게 또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들이 보면 다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잘생기고. 더 예쁘겠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또 생긴 아이예요. 실제로. 정말 이거는 제가 본 아이들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도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건 다행히 그런 집들을 받아서 그렇겠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테고 상대적으로 훨씬 귀한 자식이겠죠. 간절하게 가졌으니까. 간절하게 가졌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그 본 글이 시험관 시술을 할 경우에는 한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서 확률을 높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수정이 3개가 됐으면은 병원에서 셋 중에서 고르세요. 그런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걸 뭘 골라야 될지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막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싼 걸 하겠죠. 아, 병원에서 비싼 걸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수정이 된 수정이 된 배아가 배아. 3개가 그래서 뭘 할까? 있는데 셋을 다 낳긴 힘드니까. 이게 야바이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어려운 선택일 맞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또 다 같이 위험해질 수 없으니까 선택을 해야 될 테고. 참 이게 어렵네요. 난임이라는 게. 어려워서 난임하니까. 그렇죠. 어려울 날. 임신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 과정과 이런 어렵고. 것들이 모든 게 다 쉽지가 않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확률상으로 늘 부분인 거지. 이거는 실제로 결혼을 되게 빨리 한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아예 안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그러면. 실제로 주변에 10년 만에 생긴 분들 있고 그 이런 케이스 봤어요. 실제로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다 보니까 이런 안 생기는 부분을 남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왜 니네는 애를 안 가져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도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안 생겨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린 딩크족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너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왜 니들은 왜 안 안 가지냐. 가지냐라는 스트레스를 너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부부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를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안 그거에 가지냐도 대한 스트레스인데 네. 천천히 마음 천천히 가져. 이런 것도 굉장히 그거는 반어법일 수 있는 거예요. 중의죠, 중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천천히 가져도 되는데 알아서 해. 라는 약간 의미고. 그들을 위해서도 뭔가 무관심해 주는 게 뭐 에티켓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위기 전환이나 그러니까 부부간의 심리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좀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이 얘기는 이제 난임이 혹은 뭐 불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건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 시술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지원이 늘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를 듣고 그 해당되는 그 소득 수준이 너무 낮아서
너무 낮아요. 이게 시술 비용이랑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서울을 생각해보면, 네. 지금 가뜩이나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거 비용이랑 생활 물가 비용이 워낙 비싸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월 합산 소득이 370만 원인데, 거기까지만 아까 지원이 네. 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로 봤을 때 보면, 예를 들어 월 합산 소득이 380만 원이다 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서민 중에 서민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생활비가. 예를 들어 뭐 근데 거기서 월 뭐 100만 원 정도가 빠진다 치면. 그렇죠. 그 실제로 이게 월 100만 원 이상으로 들죠. 그렇겠죠. 시험관시험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번만 하면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좀 더 정부에서 좀 지원을 좀 늘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일 그러니까 우리 주부 초단님은 사실 뭐 그에 별로 해당되는 분이 아니지만 만일 해준다면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냉동 보관이 괜찮은 것 같은 게 진짜 저는 뭐 상대적으로 그런 네. 이제 불임이신 분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지만 네. 요즘에는 좀 결혼하는 나이도 상당히 늦어졌고 하니까 애초에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냉동 보관 이런 거를 좀 지원해주면 결혼하면서도 그런 걸로 이제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져보려고 하지 않을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 냉동을 실제로 시키고 보관하는 비용은 뭐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하셨지만 사전 검사하는 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사전 검사라는 건 뭐예요? 냉동을 시켜도 될 만한 건지 혹은 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무조건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검사를 하고 네, 검사를 하고 나서 돼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분당 차병원에 아까 얘기처럼 35세, 만 35, 37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만 40세 이후에 임신 가능성이 확률상으로는 그러니까 5% 정도라고 지금 하는데 그리고 45세 이후에는 태아 염색체 이상 때문에 임신이 돼도 자연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만 40세 전후 정도까지는 냉동을 해도 괜찮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 결혼이 워낙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애를 가지는 당연히 나이가 늦어지고 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먼저. 난자나 정자를 보관하는 정자도 사실 보관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정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네, 많다고. 정자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도 네, 많고 네. 그 수가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급격히.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난자가 아니면 정자의 문제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보관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이 좀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네요. 우리 시애님은 아직 결혼 안 하신 입장에서 좀 어떤 지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지금 난자 냉동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애플이랑 페이스북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요? 네, 사내 규정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게 네. 기업의 복지, 직원들의 복지나, 복지 중 네. 하나로 그것도 괜찮은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직원들은 어차피 계속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 스트레스 받고 직원이 뭐 행복하게 잘해야 뭐 일도 잘 풀리고 하니까 뭔가 복지 차원에서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지면 난임으로 인한 휴가도 안 쓸 거고. 회사 입장에서.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하지만 왜 애플이나 페이스북처럼 되게 좋은 회사에서만 하는 건가요? 이런. 네, 그런 데가 앞서서 하면 또 점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 네. 충분히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우리 아이 가졌을 때 바우처 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각자 난임 어떤 상태에 따라서 처방해야 되는 어떤 시술? 뭐 그런 특별한 그런 뭐 슈퍼 무슨 이런 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알아서 이제 좀 골라서 이제 시술하고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바우처 같은 네, 걸 그런 발견했으면 것도 좋겠다. 어때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죠. 네. 좋은 방법을. 예를 들면 이제 임신한 이후에 지금 바우처가 나오잖아요. 카드에다가 이제 적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병원에서. 그것처럼 난임 산모들, 난임 부부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할 수 있죠.
네, 다양한 방법들까지 아주 잘 나왔네요.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좀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문제. 네, 이게 정부에서도 또 이게 또 심각해지다 보면 아마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오늘 난임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가 조금 좀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너무 또 무겁게 얘기하기에는 또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난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야 또 임신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래야 우울증도 없을 수 있고 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파이팅 하시고 항상 그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마 준비죠. 그렇죠. 난임 가장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올리브노트 독자로서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둘째를 계획하고 있거나 셋째를 계획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뭐 지원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찾아보시고 저희가 조금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네.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기사로서 대책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도 전진입니다. 좋습니다.